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덜컹거림이 있었는데요. 다시금 상승의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 수급이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개인 수급이 이끌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0.2% 강세 속에서 5,827포인트 선, 코스닥 지수는 0.87% 강세 1,162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저희 리뷰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1월 20일 만나봤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현재로서는 0.4% 강세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25.8% 지금 한 달여 만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7일에는 AD 테크놀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급등 나오네요. 6.3% 강세 탄력, 현재 주가는 47,000원 선 넘어서고 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26.4%. 역시 한 달여 남짓 만에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상승 탄력을 20% 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AD 테크놀로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포스코 인터는 그래도 우리 종합 상사 관련된 쪽이라고 하지만 네. LNG 쪽과 이제 자원개발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미국과 함께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한 축으로서 그래도 시총이 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올 수는 있는데 여전히 일본 쪽에서 열심히 대미 투자하는 관점 쪽에서 같이 연장시켜서 우리는 뭐 수혜주 없나라고 하게 되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추세 연장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단기 매물 소화하고 다음 자리 보셨으면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길게 보게 되면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8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한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근데 올랐는데 좀 챙기고 싶다 그러시면 조금 줄이시고 예. 나머지는 끌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신규 생각되고요. 매수는요? 신규 매수는 그때 사시지 왜 했지? 신규 매수는 지금 한 7만 원대 밑에서 약간 좀 눌림목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자리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AD 테크놀로지는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뭐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이제 수요가 80%까지 공장 가동률 돌아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수주 계속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 될 수밖에 없는 삼성과 딱 붙어 있는 한때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TSMC 쪽으로 붙었다가 이제 잘 붙어야 돼요. 라인 잘 타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런 쪽에서 AD 테크놀로지 아마 디자인하우스 쪽에서의 성과를 충분히 낼 만한 종목의 대표 주자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기대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가자라는 쪽으로 한 비중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AD 테크놀로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개 종목은 섹터가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인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미국과 계속해서 뭔가 협력이 이어지는 와중에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7만 원대로 좀 밀리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겠고요. 일단은 목표가 레벨을 한 8만 원대 중반까지도 업사이드 열어놓으셔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 발굴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펄프와 골판지가 비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이값이 줄 인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 펄프 가격의 상승세, 재지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재지 관련주들 좀 업사이드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두 종목 모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싸다. 예. 예, 싼 종목의 대표 주자. 근데 턴어라운드까지 되면은 과연 주가는 어떻게 될까? 안쪽에서 저희 기조가 그거죠. 좀 길게 두게 되면 돈 될 만한 종목들 그런 쪽들을 봤었을 때 그런 쪽을 찾아본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재지 쪽도 누가 요즘 촌스럽게 재지를 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황이 돌고 있는 쪽의 섹터의 종목들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한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예. 보통 재지 종목들은 자극을 받으면 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요, 아세아 제즈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수요 증가, 두 번째는 저평가입니다.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가격이 쌀 때 공략을 해보면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첫 번째 키워드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는 가격이 비싸지는데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앞서 시총이 그렇게 아주 싼 종목은 아닙니다. 예. 뭐 4천억대, 5천억대 중간쯤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시아지지는 일단 바라볼 상황들이 한때는 실적이 1, 2년 동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이쪽은 이제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어떤 수입하는 폐지와 그리고 또 만드는 골판지 사이에서 단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는데 한때는 폐지 원지 같은 경우가 수입을 할 때 중국 쪽에서 우리 수출 안 해. 우리 그냥 우리가 쓸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약간 가격들이 쭉 올랐습니다. 예. 톤당 한 110달러대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톤당 한 70달러대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수입하는 단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난 1, 2년 동안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좋아진다. 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골판지는 아시죠? 띵동 하면은 달려나가서 딱 보게 되면 택배, 예, 이런 쪽들이 이제 저희가 주식하다 보니까 돈 좀 벌었어요. 그러면 택배도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안정된 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뭐 택배 많이들 주문을 하실 텐데 그 수요의 영향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때 마침 화재가 경쟁업체 쪽에서 한번 발생했어요. 예. 한 3주 전인가요? 그 한국 수출 포장에서 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연히 그러면 한쪽에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근데 아시아제지가 그때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조금 좀 남의 아픔을 이용한다는 쪽은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피를 올리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앞으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정리해서 보게 되면 가격은 올랐고 피는 올라가고 Q는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코스트와 관련된 쪽에서 원가는 떨어진다. 아주 좋은 구조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판지 업황들은 업황들이 바뀌는 과정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회사가 주주 환원율을 지난 30%대에서 50%대로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면은 돈 벌면은 더 많이 베풀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업황 도는데 저평가가 가세된다 그러면 꾸준하게 주가의 재평가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들은 이어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세아제지 오늘 주가 1,600원 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1,500원대 정도면 큰 부담 없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거기서 레벨업 되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은 좀 낮게 잡았습니다. 30%. 근데 한 15,000원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평가만 해소되게 되면 탄력 받는다라고 보면서 지난 고점대가 12,000원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넘어갈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세아제지 최근에 뉴스에 따른 주가 상승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일단 한 30%의 목표 수익률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매수 가능 구간 1,500원 선 잡아주셨으니까 오늘 주가보다 살짝 조금 더 내리면 더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접어들 수 있겠죠. 리스크 주의 구간은 9,4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발굴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들 함께 즐기고 계신데요. 이런 가운데 건설주들의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에너지 80조 수주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 자, 지금 건설주 사실 되게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불신을 좀 안았던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건설주 하게 되면은 무슨 건설주에 촌스럽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큰 아이디어는 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원전의 얘기가 들어왔던 이제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 좀 끌어왔고 거기다가 대형건설사들이 같이 이어지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들도 좀 억울하게 못 올라간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직까지 뭐 미분양 지방 쪽에서는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이라도 건설 구조가 무채를 막 일으켜서 뭐 이럴 정도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소외돼서 좀 싸다라는 쪽들은 부각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한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예, 요즘 시장에서 싼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가운데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있는 종목 가운데에서 우리가 싼 종목을 잘 골라보자, 선별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동원개발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펀더멘탈 점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좀 시장 내에서 오른 종목들을 쫓아가기에 좀 무서운 시세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평가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동원개발은 저평가 국면에서 어느 정도의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요? 네, 일단 건설하게 되면 그 얘기부터 드려야겠죠. 이제 보통 저희가 트로이카다라고 예. 해서 유동성이 많게 되면 시장이 강세로 갈 때 움직이는 쪽들이 보통 증권, 은행, 건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만, 네, 크게 흐름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금리의 영향과도 같이 미치긴 하겠지만 그래도 유동성 효과와 함께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건설주가 좀 처지는 거는 예, 또 순환매로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 쪽에서 동원개발의 구조만 본다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울경, 예, 부산, 울산, 경남 쪽에 강자입니다. 요즘 많이 올랐죠. 아, 그러세요? 그렇더라고요. 부산마저도 오르고, 예. 어이구,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부산 건설면허 1호 업체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쪽에서 벌써 갖고 있는 또 인지도나 네트워킹이나 이런 쪽들 다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채 비율을 본다. 30%밖에 안 돼요. 건설사가 부채 비율이 30%다 알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부지 매입해서 진행되는 관계까지 모든 걸 내가 내 자금으로 해결한다는 쪽이 더 높기 때문에 외부 자금이 없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견딜 수가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약간 2, 3년 동안은 실적이 좀 주춤해서 부진했지만 적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PBR이 0.3배면은 이건 뭐 예, 저평가의 끝판왕이라고 봐야겠죠.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지금 정도쯤이면 그래도 싼 종목들이 순환매로 돌아갈 때에 대한 변화들은 한번 볼 수 있겠다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 실적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적 흐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춤했지만 지금 수주 잔고가 2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예. 하게 되면 아직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런 쪽들이 매출 준공과 함께 매출 인식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은 개선 쪽으로 올해부터는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실적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선행 PR로 8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뭐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겠죠. 그래서 적자 없이 부채 없이 실적 나오고 있는데 자산 대비 싸다 이러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언제가 됐든 간에 변화는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흐름들을 가져가게 되면 나 요즘 보니까 또 중형급 쪽에서 IS 동서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중소형 건설사도 똘똘한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겠다는 쪽들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똘똘한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부채 비율이 적고 부산, 울산, 경남 쪽을 꽉 쥐고 있으면서 지금 실적의 개선세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종목은 동원개발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3,400원대 미치면은 공략 가능하다. 갭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메꾼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유주입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쪽에서 아마 월봉이나 좀 긴 시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가 약 한 4,000원대 중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기대 수익률을 한 40%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400원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가격대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 안에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목표 수익률 40%,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는 3,0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